자, 오늘의 주제는요. 근대 국민 국가입니다. 잘 보세요. 근대 국민 국가. 오늘은 유럽의 역사를 살펴볼 건데 유럽에서 수립된 근대 국민 국가를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는 몇 쪽이냐? 148, 149쪽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14시 오늘 주제가 근대 국민 국가인데요. 자, 우리가 근대 국민 국가, 일단 국민 국가 뜻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였는데요. 대한민국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고?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나온다? 국민한테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거 명대사인데, 자, 여러분, 국민국가 뜻은 국가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은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뭘 가질 수 있나요? 맞아. 그 권력이 투표권. 또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자, 국민국가를 선생님 네이버에 검색했어. 자, 국민국가를 핸드폰에 검색해봐. 선생님이 국가, 백과사전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떴어. 국가의 주권이 주된 권력이 통일된 민족. 잘 보세요. 통일민족 또는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있는 국가. 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단어야. 국민국가 일단 뜻부터 알아야 돼. 자, 국민국가란 무엇이냐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떴어. 국가의 주된 권력. 여러분,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 왕. 그런데 이 권력이 국민에게 넘어간 거야. 자, 주권이 근데 봐봐. 국민에게 있고 앞에 하나 더 있어. 통일된 민족.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한테 주권이 있나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단일 민족한테 주권이 있나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금은? 맞아. 지금처럼 있다 라는 친구도 있고 아니라는 친구도 있어. 왜 그럴까? 세대 차이가 아니야. 지영이 말도 맞고 아닌 것도 맞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단일 민족입니까? 네. 아니요.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어때? 최근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 있어? 아니야. 점점 어떤 비중이 증가해? 맞아요. 외국인 다문화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야. 세계의 흐름이야. 세계가 가까워지고 커지면서 이동이 편리해졌고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나라 다문화 사회 어디 있나요? 미국이야. 맞아. 미국은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섞인 나라야. 그럼 미국은 국민국가를 할 수 있나? 네. 자, 그래서 최근에 국민국가의 뜻 중에 이게 빠지기 시작해. 통일된 민족. 즉, 그 나라 국민이 주권을 가지면 국민국가다. 그러면 단일 민족한테 주권이 있는 건 언제냐? 근대.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근대 국민국가입니다. 근대는 무슨 뜻이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 부르지? 현대라 불러요. 현대라 부르거든요. 현대. 그러면 그 전에 뭐라 불러요? 중세라 부르는데 중세와 현재 사이에 근대라 그래서요. 보통 1800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를 근대라 불러요. 이때를 근대 국민국가, 즉 국가의 주권이 통일된 민족과 국민들에게 있던 시대야. 이때의 국민국가의 모습이 왜 형성되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빈체제인데요. 빈체제는 당시에 나폴레옹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군주들이 국민들의 자유를 어떻게 하죠? 억압하죠. 그래야 왕들의 권력이 어떻게 돼?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빈회의야. 그랬는데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를 뺏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빈체제가 무너졌고요. 유럽 각지에서는 국민국가들이 수립되고 있어요. 나라들이. 근데 이때 나라 특징이 뭐냐면 단일민족,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로. 가장 먼저 국민국가, 오늘 4개의 나라를 볼 거야. 어디 볼 거냐면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러시아,
세 번째 프랑스 저번에 배웠고요. 세 번째가 이탈리아. 네 번째가 독일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네 나라의 역사를 좀 볼게요. 잠깐 간결하게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볼 때는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이미 국민에게 주권이 많이 넘어간 상태였어. 왜냐? 영국의 왕이 있다 없다? 영국 왕 있다. 왕이 정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못해? 맞아. 영국은 왕이 법대로 정치해. 이권 분주제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왕이 죽어서 맞아. 영국혁명. 영국에서 청교도와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영국의 왕은 권력을 뺏기 시작했어. 그 권력을 국민들이 받게 되는데요. 자, 이때 영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보이시면 그림 한번 봅시다. 자, 그림 보면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싸우고 있는데 두 세력이 싸우고 있어. 지금 깜짝복 입은 사람들이랑 뭔가 이상한 복장 입은 사람들이랑. 자, 깜짝복 입은 사람들 이거 복장 양복이죠. 비싼 보이는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랑 지금 보면 이 사람 직원이 뭘 것 같아? 대상관. 맞아, 뭔가 대장간. 왜냐면 여기 손에 뭐 범치 같은 거 들고 있고 복장이 되게 아치마만큼 들고 있고 몸을 보호하는 복장이잖아요. 여기 쭈그러니 다시 이상희 씨는 뭐 하는 사람 같아? 직업? 교주? 대상관. 화가? 나도 모르게 솔직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봐봐. 지금 보면은 딱 봐도 검정색 복장 입은 사람들이 잘 살아고 얘네가 잘 살아고요. 얘네가 잘 살아고. 얘네가 누구냐? 그 당시 시민들이었어요. 젠트리에도. 돈을 잘 버는 애들. 돈 잘 버는 애들이랑 누구랑 싸우느냐면 노동자랑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은요 국민에게 권력이 넘어온 이후로 점차 국민들은 이걸 갖게 됐어. 선거권. 당시에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권리, 이 선거권을요 국민들과 시민들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권력을 한 번에 모든 사람이 가진 게 아니야.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권력이 없는 누구는 권력을 못 가졌냐? 바로 노동자, 가난한 사람. 당시의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투표를 못했어. 여러분 생각해봐. 투표장에 갔는데 내 친구가 투표장 갔었다. 근데 내 친구는 통과. 나는 보고는 돈이 없는데 너 투표하지 마. 하면 마음이 어때? 굉장히 더럽죠. 이때 그 노동자들 그 차별받는 마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우리한테도 뭐 할 권리를 달라? 투표할 권리를 달라. 이때 노동자들이 했던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 영어로는 차터라고 하는데요. 차티스트, 영어 차티스트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번역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인민헌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민헌정. 인민헌정 운동, 바로 차티스트 운동을 이때 노동자들이 일으켰어요. 차티스트 운동. 자,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 달라,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 그게 차티스트 운동인데요. 잘 보세요. 차티스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민헌장입니다. 인민, 국민이라는 뜻이야. 그 사람이 인자의 특성, 국민. 헌장, 헌장 뜻이 뭐냐면요. 법으로서 써달라는 뜻이야. 즉, 우리의 권리를 어디다 써달라? 법.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법으로 지켜달라. 그 뜻이야. 이때 노동자들이 국회한테 차터, 우리의 권리를 법으로 입법해주세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쓴다에 이때 내용이 이거야. 첫 번째, 21세 모든 성인 남자는 뭐가 없애달라? 선거권. 두 번째, 의원의 재산자격, 즉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돈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 할 수 있게 해달라. 능력만 있으면 해달라. 그리고 의원의 임기 한 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어? 한 사람이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게? 대통령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딱 한 번. 왜 5년 동안 딱 한 번 할 수 있구나 그랬을까? 맞아. 10년 동안 대통령 2번 하면은 권력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딱 한 번만 하게 된다. 그 뜻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보면 되고요. 마지막 무기명 비밀 투표. 사람들 투표하는데 비밀 투표 해달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그때 법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우리의 권한을 법으로 써주세요 하고 차터 딱 내밀었는데, 자, 잘 보세요. 차티스트 뭐가 붙어? 운동이야. 여러분, 역사적 사건에 운동이라고 붙인 사건들은
그 당시에는 큰 성공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그 뒤에 영향을 주면 운동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이 사건 때문에 그 뒤에 영향을 주면 운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차티스 운동 바로 법이 바뀌었을까? 아닙니다. 한참 뒤에 가서야 의회에서 아 맞아 노동자들이 저런 법을 요구했었지 법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이라 불린 사건 뭐가 있어? 맞아 동학운동도 또 새마을운동 맞아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게 아마 3.1운동 말고 또 있는데요. 자 여러분 3.1운동이 일본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공복절 한라에서 국민들이 일으킨 운동인데 잘 보세요. 3.1운동의 결과 우리나라 독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바로는 못하니까 바로는. 왜냐하면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고요. 우리가 공복이 1945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향을 못 줬지만 한참 뒤에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운동을 표현한 거. 그래서 이때 노동자들 몰라도 우리한테도 성업과 달라, 주권과 달라 했던 운동이 차티스 운동인데요. 여러분 한번 저 보면서 아쉬운 점 하나 얘기해볼까? 맞아. 성인 누구한테만 줄까? 남자. 누구는 성업을 안 주는 거? 맞아. 당시에 여성들한테 성업을 아직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남성 주도의 그러한 쫓겨가는 자유화 시대의 모습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당연히 남자 여자잖아요. 모든 국민을 했을 때. 근데 아직 이러한 아쉬움이 있다,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성들이 쫓겨가는 가진 건 언제 왔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여성들이 쫓겨가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세계가. 그 이유는 쌤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한번 얘기해 줄게. 왜 여성들이 백대에서 쫓겨가는 가졌는지. 두 번째 나라, 러시아 볼게요. 지금 말도 많고 살도 많은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역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냐? 배경부터 볼게요. 왜 얘들은 발전하고자 했을까? 배경. 첫 번째는 러시아가 얘랑 싸웠어. 누구게? 맞아, 나폴레옹 아저씨입니다. 이때 나폴레옹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대표님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러시아랑 약 2년 정도 싸웠는데요. 물론 졌어. 하지만 러시아인들이 궁금했을 거야. 나폴레옹이 왔을 때 뭐가 궁금할까? 쟤 왜 왔지? 그게 궁금했을 거야. 쟤네 뭐야? 왜 온 거야? 프랑스인데 왜 왔지? 라고 했을 때 프랑스인들이 뭐라는 것 같냐? 우리 프랑스는 왕을 죽이고 시민들에게 자유를 나눠준 자유의 나라다. 우리 프랑스가 너네 나라도 자유로 만들어줄게. 자유주의를 알려줄게 하면서 이때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에요.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주의가 퍼지게 돼. 야, 프랑스는 시민에게 자유가 있대. 야, 프랑스는 왕을 죽이고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될 때 선거도 하고 시민들이 진짜 정치도 할 수 있대. 이거 너무 부럽다. 이러면 생각해봐. 옆에 학교가 더 좋은 제도와 시설이 돼. 옆에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어. 선생님 제일 부른 학교가 저기 충남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 학교가 왜 부르냐면 어떤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고등학교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백종원 아저씨야. 한 달에 한 번씩 백종원 데이가 있어서 나우스타 이런 거 나와 급식이. 나 솔직히 부러워 죽겠어. 제 충남에 한 기껏 무슨 고등학교가 있어. 여러분 옆에 학교가 그런 급식이 있어. 여러분 어때? 부럽잖아. 러시아 애들 들어봐. 야, 옆에 가면 프랑스 애들 막 자기가 돈 가지고 그 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막 왕도 써서 자유의 나라래. 너무 부럽다. 그럼 자유주의 때 러시아 사람들죠. 이때 전쟁에 참전했던 지식인들, 장군을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영향받게 됩니다. 두 번째, 러시아 정부도요. 우리가 약하구나를 알게 돼요. 왜 알게 됐냐? 이때 러시아랑 오스만 제국이랑 전쟁하거든요.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했는데 1800년대 이 전쟁 이름이 크림 전쟁입니다. 되게 유명한 전쟁인데요. 맞아, 크림반도 거기서 이 오스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러시아가 져. 자, 러시아는 왜 오스만 제국과 전쟁했냐? 전쟁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크림반도를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여러분, 러시아는 날씨가 우리나라보다 추워.
우리나라는 추운데 겨울이 되면 추운데 거기 더 추워. 그러니까 거기는 겨울에 바다가 어떻게 되게 얼어버려. 여러분 겨울에 바다가 얼면 다른 나라랑 무역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홈이 하나 있었어 옛날부터. 바로 얼지 않는 바다였어. 옛날부터 부동항이라고 해서 절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바다. 그래서 얼어도 겨울이 돼도 교역할 수 있는 바다. 거기가 여기야. 흑해. 흑해가 어디냐? 흑해가 어디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고 여기가 지금 현재 튀르키가 여기인데 여기가 흑해야. 여기가 흑해야. 여기 좀만 나가면은 지중해가 대서양인데요. 러시아는 저 흑해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이때 여기를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 크림반도를 뺏기 위해서 전쟁한 게 크림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한테 집니다. 자, 졌으니까 얘네도 반성하겠지. 우리가 진 이유는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오스만 제국보다 뭐가 없었을까? 무기, 힘, 돈. 우리는 쟤네보다 약하다는 걸 알게 돼. 그럼 나라가 약하니까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 돼. 그래서 얘네가 야 우리 나라 바꿔야겠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졌고요. 우리 뭔가 바꾸긴 바뀌어야겠다. 러시아 왜 이렇게 약하지? 강해져야겠는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정계. 이때 러시아는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황제. 러시아어로 황제를 짜르라 하는데요. 차를 주사를. 자 이때 러시아 짜르가 누구였냐? 황제가 누구였냐? 이 아저씨였어. 왼쪽에 보이시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드로 2세요. 이름이 알렉산드로 2세입니다. 자 알렉산드로 2세는 고민에 빠져. 이 아저씨가 딱 황제가 됐을 때 오스만 제국과 전쟁이 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나라 약하네. 그럼 나라 강해야겠다. 그러면 나라가 강해지려면 시민들이 돈을 잘 벌어야 돼. 시민들이 돈을 잘 벌어야 국가한테 뭘 내? 세금. 그 낸 세금으로 무기도 사고 군사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아저씨가 고민에 빠진 거야. 왜 우린 가난하지? 근데 이 아저씨 나라 한번 쫙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결론이 나와. 뭐였냐면 여전히 러시아에는 얘들이 있었어. 농노. 이미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농노를 없앤 지 한참 지났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농노한 애들이 있어서 즉 영주 밑에서 영주한테 허락받고 사는 애들, 농사지으며 사는 애들. 그러니까 러시아는 상공업보다는 농업이 발달했고요. 여러분, 농업으로 돈을 잘 벌까 상공업으로 돈을 잘 벌까? 상공업이 훨씬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농업보다는 상공업을 키워야 돼.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농노들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알렉산드로 2세가 농노들한테 그랬다. 여러분, 당신들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세요. 도시에 가서 여러분 도시도 만들고 상공인도 만들고 지금 내가 봤더니 영국에 가면은 산업혁명에 그래서요 철도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물건 만들고 우리 러시아를 강하게 만듭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자유를 얻은 농노들이 떠났을까? 안 떠납니다. 오히려 또다시 농촌에 돌아와서 농사 짓고 살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끼리 훈련 어떻게 시킨지 알아? 선생님 찾아봤는데 코끼리 훈련 시킬 때요. 새끼 때 이렇게 발이 족쇄를 참대. 차고 기둥에 박아놓는데 그럼 새끼니까 힘이 약해.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이렇게 계속 살게 되는 거. 그러다가 코끼리가 크면요. 족쇄를 채워. 이거 코끼리, 성인 된 코끼리 이거 풀 수 있다고 해. 풀 수 있어. 그냥 툭 빠져. 근데 코끼리가 안 푼다고 합니다. 이게 안 그만해. 맞아.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채워놓으니까 얘는 아 이건 내가 죽어도 못 푸는 거구나 라고 고정관념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큰 코끼리도 족쇄를 채우는 순간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러시아 농노들이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라고 했는데 얘네가 안 떠난 이유는 잘 얘기했어. 방해 설명처럼 얘네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내가 아는 건 농사짓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떠나지? 근데 내가 아는 건 주인님 그동안 영주 밑에서 난 이랬는데 떠나라고? 이게 쉽게 못 떠나는 거 사람이.
함부로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켜본 자유주의 세력.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지식인들. 당시에 유럽에서 충분히 자유주의를 공부한 이 지식인들이 볼 때는 어때? 몸노들이 불쌍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농촌에서 살아. 그러면서 막 영주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여전히. 저 농사짓고 어떻게 맞춰야 돼? 이러고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지식인들이 야 이렇게 답답한 애들 어떻게 해줘야 돼? 맞아. 가르쳐주죠. 우리가 자유가 뭔지, 왜 여러분은 떠나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왜 자유가 가지고 그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려주자.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분화 로드. 분화 로드 뜻이 뭐냐면 민중 속으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민중들한테 들어가자.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한테 알려주자.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영주는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여러분 재산 가지고, 은행에 투자하고, 돈 벌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 돈으로 사왔던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이 쉽게 못될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걸 지켜보는 자유주의 세력,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건 황제도 어쩔 수 없다. 라고 믿는 자유주의 세력이 볼 때 너무 답답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아니지, 한번 경험시켜 주는 거지. 뭘 경험시켜줘? 자유를 경험시켜. 맞아. 자유를 경험시켜주면 되겠다라고 한 애들이 있어. 그럼 국민들의 자유를 경험시켜주는 방법이 뭘까? 데리고 다니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원래한테 데려다주기? 그럼 내 돈이 누구야 되잖아, 내 돈. 자신이 알려주고 바꾸라고 하고. 이때 이상한 편 보시기? 결과 이렇게 수많은 지식인들이 노력했는데 지식인들한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친구가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 얘한테 나쁜 길로 가면 답답해 죽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 너무 답답해 죽으려고 했던 급진주의 자유주의 세력 중에 급진주의 세력이 아니 너네 자유 있다니까. 너네 이 족쇄가 없어. 너네 자유가 풀이야. 너네 이동해. 이러고 안 가. 얘가 가만히 멈춰 있는 거야. 너무 답답해. 그럼 얘네가 알려줘야 돼. 자유가 있다는 거야. 이제 너네 누구 명령 안 들어도 돼. 맞아, 왕. 너네 황제 없어. 황제 명령 안 들어도 돼. 넌 자유야. 근데 아직 누가 있는 거야? 황제가 살아있어. 얘네가 내리 별로. 황제를 황제를 죽이면 마치 프랑스에서 루이 십세를 처형하고 시민들이 공화정을 세운 것처럼 우리 러시아도 황제를 죽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공화정을 만들 거야 라는 기대로 급진주의 세력이요 당시에 차르를 암살합니다. 알렉산더 2세를 죽였습니다. 불쌍히 자유까지 뭐 이때 알렉산더 2세는 솔직히 지금 사회생활에서 알렉산더 2세는 사실상 좀 자유주의 군주긴 했었어. 그 당시 비해서는. 근데 안타깝게도요 알렉산더 2세가 죽는데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때 자유주의 세력이 알렉산더 2세가 막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1811년 3월 13일이었어요. 막차에 폭탄을 딱 던진 거야. 딱 터졌는데 저 막차가 방탄 기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2세가 안 다쳤어. 근데 주위에 있는 호소하던 병사들은 다쳤겠지? 알렉산더 2세가 나와서 병사들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너네 괜찮아? 무슨 일이야? 괜찮니?라고 했을 때 또 날라와.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2세가 암살당해 돌아가시고요. 자 생각해보자. 이제 자유주의는 딱 던지고 알렉산더 2세 죽이고 드디어 됐다. 누가 없다 이제? 황제가 없다. 왕이 없다. 우리 이제 자유다. 국민들이 다시 뛰어나와서 우린 자유다. 우리 자유로운 나라 만들자라는 걸 꿈꿨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러시아 수도 여기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그 당시 수도였어.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 나온 시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시민들은 왕이 죽든 살든 우리는 아직 몽노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성공한 걸 실패한 거야. 실패. 오히려 거꾸로 와. 알렉산더 2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 누가 하겠어? 또 이상한. 뭐 아빠가 죽었으면 누가 하지? 아들. 아들.
이때 아들이 왕이 된다. 얘가 알렉산더 3세인데 잘 봐봐.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아빠가 자이지한테 죽었어. 그럼 얘 자이지 어떻게 해야 돼? 싫어야죠. 싫어야지. 그래서 얘가 자이지 탄압한 거야. 다시 러시아를 절대 정치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전제 정치. 감히 국민들에게 농도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줬더니 감히 그 오복이 죽인 거잖아. 얘는 우리 아빠를 죽여? 이런 나쁜 놈들 자기들이 다 쓸어버릴 거야 하면서 지식인들과 자유주의자를 탄압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러시아는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국민국가를 발전할 때 러시아는 연합의 황제가 중심이 된 공동국가를 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훗날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야. 러시아를 싹 다 바꿔버리자. 사회주의. 맞아. 그러한 역사는 사회주의 역사는 제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수업표. 그러면 안 됐어. 이제 이탈리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벌써 죽이면. 이제 딱 네 줄만 배우고 있자. 딱 네 줄만 배우고 있게. 러시아가 좀 이렇고요. 나머지 국가는 순탄해. 러시아가 좀 복잡해서 그랬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순탄하게 국민국가를 발전합니다. 자, 세 번째 수업표.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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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본 사람 있니? 저도 옛날에 가봐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탈리아, 같이 한번 볼게요.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는요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에요. 잘 봐봐. 자, 이탈리아라는 나라는요 지금처럼 이 모든 지역이 다 이탈리아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남쪽은 시칠리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북쪽은 사르데냐, 베네치아, 피렌체, 롬바르디아, 로마 이런 식으로 쪼개진 상태여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안성나라, 평택나라, 수원나라, 저기 또 뭐지 도시? 화성나라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쪼개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쪼개진 도시의 리더가 왕 또는 영주가 다스리는 시대였어. 즉 이탈리아는 수많은 나라로 쪼개진 상태야. 자, 이때 쪼개진 이탈리아는요 아까 봤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탈리아 이격에 쳤게 집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힘이었어. 여기에 싹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얘들이 알게 돼. 우리 약하고 쟤는 강하네. 왜 우린 약할까? 결론이 나왔어. 뭐였게? 왜 약할까? 자유주의가. 얘네 결론이 뭐였냐면 얘네는 지금 상태가 어떻게 하고 너무 나랑 나라가 분열됐어. 생각해보자. 얘들아 안중군대, 안성군대, 평택군대, 수원군대 다 쪼개진 것보다 이 군대를 뭉치면 어떻게 돼?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느낀 거야.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거구나. 그럼 우리 쪼개진 이탈리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뭉쳐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 북한이 힘이 강해? 우리나라 훨씬 강해. 그러니까 지금 통일할 때 우리가 힘이 가니까 우리가 흡수통일 하나 칩시다. 흡수통일 하면은 누가 싫어하지? 북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싫어할까? 김정은 씨가 제일 싫어할까? 왜? 내가 정치를 못하는 내가 그치? 정치하고. 지금 북한일 때는 자기가 짱인데 우리나라 수통이라면 자기 권력을 잃게 돼. 이때 이탈리아 통일할 때요 수많은 나라의 쪼개지는 왕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이때 이걸 주도한 나라가 어디냐면 샤르데냐야. 지금의 이탈리아 밀라노를 중심으로 했던 나라인데요. 샤르데냐. 패션의 중심지 밀라노 축구팀 유명한 거 인터 밀란, AC 밀란 있는 그 밀라노를 중심으로 했던 사르데냐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가 그런 거 이탈리아 사람들이요 우리 통일합시다. 우리가 통일해서 강해집시다. 그런데 주변 나라 왕들이 미지근해요. 물론 좋아하는 도 있지만 싫어하는 도 있어. 통일에 좋아하면 흡수하지만 반대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해야 돼. 강제로 먹어버려. 이때 어떻게 하냐? 이때 사르데냐의 제사, 즉 사르데냐에서 제일 똑똑하고 높은 관직을 차지한 아저씨가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이름이 뭐냐면 카보라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는 군대와 외교를 이용해서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시켜버려요. 여기를 통일합니다. 사르데냐의 제사였던 카보라 아저씨가 북부를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면서 수염이 많은 모자 쓴 할아버지 저 아저씨 이름이 뭐냐면 가리발디.
아 가위바위보인 줄. 가리발디는 안 하셔야 되고요. 이 아저씨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해서 여기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카보르 앞에 나라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했던 영웅들, 카보르, 가리발디. 왼쪽에 계신 분은 만친이라는 사람인데 주세페 만친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조금 약간 저 사람들이랑 좀 결은 달라서 하지만 통일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보르 가리발디가 사르디아 왕국을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현재 됐는데 현재 근데 여러분 이탈리아 쪼개진다고 있어. 왜요? 왜냐면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가 지금 100년 좀 넘었거든요. 1870년에 통일됐으니까. 저랑 사이즈. 문제는 이거야. 이탈리아는요 남쪽이 따뜻해. 그럼 남쪽은 뭐가 잘 자라야 돼? 야. 밀, 풀떼기, 밀 같은 게 되게 잘 자라. 여기 남쪽은 농업 중심 국가예요. 반면에 북쪽은요 밀라노, 베네치아, 로마, 피렌체 이런 도시들 찡이 뭐냐면 상업 국가예요. 상공업. 옛날에 르네상스 시기부터 여기가 상공업 돈 벌어던 데야. 그럼 북부가 잘 살까? 남부가 잘 살까? 북부가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 나라는 하나야. 그럼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거서 못 사는 사람한테 복지를 위해서 뭘 해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북부 사람들이 싫은 거야 지금 현재. 왜 우리가 돈 번 거 남부한테 다 투자하고 있냐? 우리 이런 바에 차라리 쪼개지자고 있거든요. 왜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이런 비건. 근데 저거 쪼개질까? 아마도 내가 봤을 때 저걸 쪼개지는 않고 해결책을 잘 찾는 게 얘들의 이제 정치지. 우리도 아마 통일되면 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니까. 자 마지막 독일. 독일은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얼마 전에 되지 않았나? 독일 통일된 얼마 안 됐어. 여러분 독일은요. 제가 선생님과 독일 배우기 하나 문제 내볼게요. 자, 우리나라 상황이 거의 비슷해. 우리나라가 통일하면은 주변 나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싫어하는 나라도 있고. 내가 봤을 때 겉으로는 좋아해. 축하한다고 한국 비도 통일 축하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싫어할 거야. 러시아 미국이 왜 싫어할까? 내가 먹어야 할 다음을 왜 쟤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러시아 입장으로 우리가 먹으니까. 러시아는 오히려 좋아하는.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해.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 사람이 없지. 맞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훨씬 세대 보면 우리 일본에 뭘 봐야 돼? 눈치를 봐야 돼. 지금 여러분 중국이 우리보다 세야 돼. 세요. 세.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눈치 엄청 보고 있잖아.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우리 엄청 불타게 하고 있잖아. 똑같아.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 눈치를 봐야 돼. 싫어해. 이때 독일은 똑같은 상황이야. 독일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독일은 그 당시에 베를린을 중심으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때 독일은 원래 프로이센이었어. 이름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때 프로이센은 북부 지역, 지금의 북부 독일을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프로이센이에요. 베를린 중심으로 여기가 프로이센인데 이때 프로이센이 나폴레옹과 싸워서 집니다. 그럼 얘네도 알게 돼. 우리가 나라가 조그맣고 인구수도 안 되니까 쟤네한테 안 되는구나. 그럼 나라가 커지려면 인구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해. 근데 이게 봤더니 얘네랑 같은 독일어 쓰고 얘네랑 같은 게르만 민족들이 독일 남부에 살고 있었어. 지금 남부 독일. 그러니까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우리랑 언어도 똑같고 같은 민족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그런데 얘네는 생각한 거야. 우리 프로이센이 저 남부 독일 지역까지 지금의 남쪽 독일까지 다 먹으면 누가 싫어해? 주변 나라를 싫어해. 왜냐면 얘네가 강해지니까. 이때 주변 나라가 어디 있었냐? 왼쪽엔 프랑스, 오른쪽 아래는 오스트리아가 있었어. 독일이 강해지면 두 나라가 싫어할 거야. 그럼 얘네는 반대할 거야. 그럼 반대하는 얘들이랑 뭐 해야 돼? 없애야 돼. 맞아. 없애야 돼. 전쟁해야 돼. 이걸 안 아저씨가 누구냐면 비스마르크 아저씨.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여러분 미국 가서 던킨도넛 가서 비스마르크 주차하면 아주 맛있는 도넛 하나 줄 겁니다. 이 아저씨 이름이 도넛이에요. 자, 비스마르크라는 도넛, 하여튼 중요한 건 비스마르크 아저씨인데요. 자, 비스마르크인데 이 비스마르크는 당시 프로이센의 대상, 우리를 치면은 국무총리였습니다. 제일 높은 신하. 자, 이 비스마르크가 본 거야. 우리 독일이 통일하면 누가 싫어한다? 주변 나라들이. 그럼 얘들이랑 뭐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분명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요,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 맞아. 돈, 물자, 무기. 그래서 이현 씨는 이걸 주장해요. 우리 독일이 통일하는 방법, 철, 그리고 혈이다. 우리 독일이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철과 혈, 혈은 피입니다. 피. 철과 피만이 우리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비스마르크 아저씨가. 여러분, 철은 뭘 뜻할까요? 무기, 혈, 피는 전쟁인 거죠.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무기 만들어서 전쟁에서 주변 반대한 나라를 다 이기가 된다. 그래서 당시 비스마르크가요, 강력하게 군비를 증강합니다. 군비 증강을 하고요. 그래서 주변 나라, 실제로 오스트리아를 박살내고 나서 프랑스까지 이겨버려. 그리고 나서 비스마르크는 자신들의 왕 게르만 1세한테 이제 게르만 민족의 나라, 독일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 젊은. 왜냐면 게르만 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뜻이야. 이때 우리가 게르만 민족을 다 통일했으니 게르만 민족의 나라 독일을 선포하십시오. 이때 독일 제국이 선포됩니다. 당시의 초대 황제가 비렐름 1세 1871년 1월 18일이었는데요. 비렐름 1세가 여러분 지금 봐봐. 여기 복장 중에 좀 눈에 탁 튀는 아저씨 하나 있잖니?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비스마르크. 그만큼 얘가 특출난 거지. 자, 당시에 비렐름 1세가 비스마르크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여기 장소거든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왜 독일 제국을 독일이 아닌 프랑스에 가서 발표했을까?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뭐야? 미국이야. 이 당시에는요, 프랑스가 제일 강한 나라 인식이 있었어. 그래서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발표한 건 어떤 의미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프랑스도 우리 독일을 어떻게 해줬다? 인정해줬다. 어떤 나라도 더 이상 독일 만든 거 반대할 수가 없다. 그 뜻이야. 얘네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비스마르크가 한 정책 무슨 정책? 철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국과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역사를 봤고요.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아는 근대 국가가 수립됐는데, 근대 유럽의 국가가 수립됐는데, 근대 국민국가의 뜻은 단일민족, 국민의 주권이 있는 국가야. 선생님 질문 바꿔볼게. 지금도 근대 국민국가였잖아. 유럽. 지금은 근대 국민국가로 보기는 대문이야. 왜냐?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어. 여러분, 독일 사람이 스페인 가서 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게? 차 타고 가면 돼. 여러분,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가려면 뭐 가지고 가야 돼? 여권 가지고 가야 돼. 얘네들 서로 다닐 때 여권 필요하게 안 필요하게? 안 필요해. 왜인지 알아? 얘네는 EU라 그래서 유럽 연합을 맺어버려서요. EU끼리는 서로 왔다 갔다 다 해도 돼. 하나의 나라가 있는 거, 저기. 프랑스 지역이. 노란색이 뭐였어요? 노란색은 그러니까 중국. 들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 지금 최근에 영국은 안 들었죠? 하얀색도 이제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들. 그래서 지금 현재 EU에 가입하려고 지금 주변국가도 있고, 저것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EU 가입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침공한 거예요. 가입하지 말라고. 아무튼 저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할 건 우리죠. 지금 현재 우리도 국민국가를 볼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우리도 과연 국민국가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을 가져가 할 건데요. 핸드폰에는 네이버 밴드 선생님 설문지 하나 올렸죠. 설문지 응답해 주시면 되고, 너네 정력 끝난 강의생한테 핸드폰 나눠주시는 거지. 강의생이 나눠주시면 가져가 있어. 원래 여기 있어? 그럼 선생님 강의생이 양해는 구할게.